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3일 오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린 대로 이번엔 김건희와 천공, 김건희 부부 윤석열과 천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김건희는 끝났어요. 김건희는 끝났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힘과 또 변희재 변희재가 말한 김건희가 예쁘다고 침을 질질 흘리며 따라다니는 개돼지 늙은이들이 아무리 김건희를 변호해도 김건희는 끝났어요. 며칠 전부터 김건희가 도대체 저런 언행을 어디서 하는가, 왜 하는가 할 적에 천공이 재등장되죠. 오늘 좌파 정도 되죠. 프레시 안에 천공과 김건희의 관계를 물었는데요. 지금 시중에서는 김건희가 대단히 혐오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전체 국민 5천만이라면 한 25% 정도 돼요. 어제 그저께 RNS치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내가 이걸 6월 23일 오후 12시가 넘어서 녹화하는 건데요.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오죠. 대통령 취임한 지 50일 뿐이 안 됐는데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다. 그거를 이제 RNS치에서 분석하기를 윤석열의 정책과 독단적인 인사 이런 것 때문에 부정평가가 앞서간다 그러는데 또는 경제위기를 대처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갈 일은 없고 빠질 겁니다.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담 가는데 그건 업적은 자격이고 가가지고 영부인이 활동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문재인이랑 넘어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은 지지율이 올라가죠. 3% 내지 5%.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순해요. 그러도 나라를 위해서 가서 고생하고 왔으니 지지율을 올려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가는 건 국빈 외교도 아니고 실무 외교도 아니고 정상 외교도 아니고 그냥 업적으로 참여하고 김건희가 따라가기 때문에 갔다 와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말씀드렸고 어젯밤 영상 올렸고 그럼 김건희가 어떤 성격의 인물인가? 어떤 성격의 인물이기에 고고TV는 김건희가 맹하다, 천박한다,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풀 메이크한 얼굴만 떠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가성과 이성과 지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시중에서 제 주위도 그렇고 김건희만 나오면 발작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왜 나와? 또 왜 나와? 저러다 윤석열이 망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와 김건희가 손잡고 천공을 차려다니며 천공한테 정치 사사를 배웠고 사상을 배웠다는 거죠. 그 천공이 자꾸 나오는데 이건 거의 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윤석열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왕자를 대선 토론 때 3번이나 새겨서 나오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동네 아줌마가 그 왕자 새겨주는 경우가 그걸 지우고 나와야지. 그 다음에 천공이 자기 정치 멘토라고 대선 과정에서 쥐가 말을 했고, 그죠? 그러면은 이 무속 논란이라는 것이 천공은 무당이에요, 무당. 중 아니에요, 저게. 쥐가 스승이라 그러고 윤석열이가 스승이라고 말해라. 유승민한테 왜 천공 하냐? 스승님이라 그래라 그랬죠.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나오는데 시중이나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 애들이 자꾸 떠드는데 저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 변희재가 말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김건희가 예쁘다고 쫓아다니는 개돼지 늙은이들은 유경수다. 신사임당이다. 현대 여성이다. 윤석열을 비호하며 김건희를 따라다니는 개돼지들은 새로운 현대 여성상이다. 새로운 영부인상이다 하는데 개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거 누구야? 김건희가 마리 앙뚜아네트냐? 마리 앙뚜아네트.
김건희가 예쁘다고만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개돼지 늙은이들은 역사적인 의미를 모를 거야. 마리 앙뚜아네트냐, 짠다르크냐, 또 어떤 놈은 변희재 같은 놈을 민비나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김건희를 갖다가 보호하고 옹호하고 황후로 받드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김건희가 신사임당급이다. 새로운 현대 여성의 모델이다. 이렇게 하는데 개소리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고TV 같은 경우는 천공이나 김건희의 관계를 라스푸틴과 그 니콜라이 2세 그 러시아 제정 제국이 망할 때의 그 가족 같다 이렇게 보는 게 김건희 윤석열 가족과 천공과의 관계는 그 러시아의 괴성 요성 라스푸틴과 니콜라이 2세 황제 가족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단은 이거 우리나라 영부인상에서 프란체스카부터 박근혜는 없었으니까 문재인까지의 영부인상을 보면은 유사한 점이 거의 없어요. 유사한 점이 제가 볼 적에는 전두환과 이순자 상이 맞을 것 같아요. 전두환은 군부 독재를 했고 윤석열은 검찰 독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 이순자가 전면에 나섰고 김건희도 전면에 나서려고 그러고 또 전두환이가 그 특주거 이순자를 갖다가 귀한 그러니까 장군의 딸을 자기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장군의 딸을 극진히 사랑하고 보호해줬고 그리고 윤석열은 천박한 김건희를 갖다가 데려와서 돈은 있고 풀메이커한 맹한 그 탤런트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김건희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윤석열과 전두환은 똑같이 돌쇠 마당새의 기질을 갖고 있고 마하님한테 충성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 이거죠. 원래 여자들은 그런 데 꼭 가요. 남자들은 그 여자를 극진히 보호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영부인상에서는 유사한 사람이 전두환, 이순자의 관계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다 하고 저는 그렇게 좀 느끼는데요. 지금 시중에 떠다니고 인터넷에 떠다니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김건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리 앙뚜아네트 같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에서 그저 프랑스로 팔려오는 거죠. 그죠? 오스트리아 자기들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마녀 사냥을 당하죠. 사치를 한다, 게이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다, 그 다음에 황실 가족과 성관계를 한다. 그렇죠. 철이 없었던 거죠. 12살에 넘어와가지고. 그죠? 그 당시에 프랑스 재정이 굉장히 가뭄도 나고 쉽게 지금과 같은 고인플레이션 오고 빵을 달라 그러는데도 빵이 없고 자기는 호화사치 생활하고 맨날 파티를 즐겼고 그게 왕과 자손이니까 일반 서민의 생활을 몰랐던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두대에 올라가죠. 그죠? 단두대, 루이 16세하고 단두대에 올라가서 처형을 당하죠. 그래도 자기는 그게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 자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고 자,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그 루이 16세 프랑스 재정이 무너지는 과정이 뭐가 있었죠?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 있었죠. 1870년, 1867년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그게 세계 혁명사, 인권을 강조하는 혁명사의 모델이 되죠. 그거를 거기서 제물이 된 게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죠. 그죠? 이게 잘 봐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짠다르크 같은 경우도 있었죠. 짠다르크. 그죠? 신의 계시를 받은 소녀. 갑자기 시골 출신이 신이 말하기를 어찌어찌 해가지고 백작한테 말하고 왕실에 말해가지고 그걸 믿게 되더라. 몇 번에 맞춰버리니까. 그래 짠다르도 소녀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짠다르트도 영불전쟁 때 영국에서 패하게 되자 그 모든 민중들이 짠다르크를 마녀 사냥하면서 짠다르크가 화형을 당하게 되죠. 마지막에. 이럴 때도 프랑스 민중들이 일어나고 혁명사를 또 잃게 됩니다. 짠다르크가 문제였죠. 그 다음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은 민비 같은 여인
우리가 역사 대한제국 역사를 볼 적에 물론 그 전에 장희분 같은 애도 있었죠. 장희분. 근데 장희빈은 희빈이잖아요. 후궁이잖아요. 후궁. 근데 김건희는 본체란 말이에요. 왕후란 말이에요. 그죠? 여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민비 같은 대한제국 그 조선 말기에 민비가 나라를 팔아먹게 되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되냐? 그것도 역사적으로 미화해가지고 민비가 단순히 그 일본인의 자객, 닌자에 의해서 암수를 당하고 암살을 당하자 그걸 갖다가 민비를 띄우는 거야.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청나라에 갔다가 러시아에 갔다가 민비가 실질적으로 다 실권을 하고 매간매직을 하고 이랬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은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가지고 귀족 소녀였다. 짠다르크 같은 경우는 천민 출신이었다. 민비는 민씨 집안의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민비도 그만 무당들을 불러들이고 그런다고 나중에. 전부 다 미신이 끼어있다는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를 갖다가 마녀 사냥에서 죽인 것은 시중에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성과 현실성을 모르고 무술이 개입해가지고 민중들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죽이고 짠다르크도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미신과 무속에 의해서 갑자기 떴다가 마지막에 화형을 당하고 민비도 무속을 막 부리면서 나라를 갖다가 팔아먹고 화형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죠? 말씀드렸죠.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루이 14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대제버리고 단두대에 올라가 단두대에 둘 다 그리고 짠다르크도 그 민중의 혁명 과정에서 화형을 당하죠. 민비도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나라를 팔아먹고 그죠? 말로가 안 좋았죠. 민중의 저항이 있다. 이렇게 튀고 국민한테 마녀 사냥으로 찍히면 이렇게 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고 있죠. 그 요성 라스푸틴 그리고리 라스푸틴 그리고린가 라스푸틴이라고 있죠. 러시아 제정 말기 니콜라이 2세 그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라스푸틴이 이게 천민 출신이죠. 그죠? 게이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천민 출신인데 술만 먹고 방탕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교에 빠져가지고 그 사교에 의해서 자기가 구출을 당하고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러시아 그 모스크바 인근에 가서 프랑스 상테프로제크인가 그거 하고 거기 갔다가 그 당시 수도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백작 부인들한테 예언을 점지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을 낫게 하고 그죠? 니콜라이 2세 그 가족들 니콜라이 2세 아들이 황태자가 병약했잖아요. 그죠? 혈루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걔를 갖다 보살피면서 누르면은 애가 피가 멈추고 이렇게 되니까 빠져버렸다. 미신에. 그래서 라스푸틴이 왕가를 다 장악했다. 황제가를 다 장악했는데 그 황제나 그 황실들은 여왕이나 황제는 니콜라이 2세 걔네들은 라스푸틴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그죠? 거기서 또 일어나는 게 뭐죠? 러시아 제정 말기 니콜라이 2세 아주 유명하잖아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연방 소비에트가 되는 소련이 되는 러시아 혁명,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민중이 일어나가지고 니콜라 2세를 다 총으로 다 죽여버리죠. 그죠? 그 라스푸틴은 도망가다가 확실히 안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라스푸틴은 어떻게 되죠? 맞아 죽어! 끌려다니면서 마차에 끌려다니면서 그죠? 이게 바로 주술가 무당이 정치에 들어오면은 그 나라는 망하고 또 본인도 끔찍하게 죽어요. 그 정권도 끔찍하게 망하고 이건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죠? 물론 정사일 수도 있고 정사의 야사가 좀 가미된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적에 우리가 박근혜가 국정농단에 물러난 것이 국정농단이 아니었어요. 최순실이 끼었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가 젊은 시절부터 어머니가 죽고 하면서부터 상심을 받고 최태민이라는 정체불명의 생각과 종교를 가진 최태민한테 의지했고 그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가 박근혜가
탄핵을 당할 때까지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 국민은 거기서 경기를 일으키고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윤석열이가 나오고 누가 나오죠? 김건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김건희의 지금 떠도는 김건희의 떠도는 그 주울리 사건 또 팩트로 정리가 되는 장모 최은순신의 천민자본 그런 식으로 삥 뜯어가면서 세상을 살았고 주울리가 과거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죠? 과거가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국을 치듯이 조국의 인생이 진실이 아니었듯이 김건희도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년 평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그 김건희는 내가 보수인데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그 김건희가 예쁘다고 침 질질 흘리면서 따라다니는 개돼지 늙은이들. 변희재가 말한 거다. 딸이면 변희재가 가서 따져라. 그거 TV는 늙은이라고 그래요. 늙었어 나도 그러니까 그러는 거고 변희재는 50대 초니가 안 늙었지. 늙은이가 늙은이한테 야 늙은이 그러는 거는 경어야 경어.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무시해요. 윤석열도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무시하고 지성과 이성을 너무 무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김건희 찍혔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김건희가 예쁘다, 윤석열이가 전두환 같다, 시원하다, 일을 잘한다 하는 그 따라다니는 침을 질질 흘리며 따라다니는 이 개돼지 늙은이들 일부와 20대 팬붕이들 일부를 빼면은 국민의 75% 80%는 김건희가 혐오스러우니까 나오지 마라. 나라가 염려가 된다. 우리 국정이 염려가 된다. 나오지 말라는데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공격적으로 나오고 과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나는 내 갈 길 가고 내가 대통령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TV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질을 하는 거야. 지금 김건희는. 저게 2년도 못 가리라고 봐요. 2년도. 그러니까 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 그래 천공으로 넘어갑니다. 이 천공이라는 애가 어제 22일 날 동영상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프레시안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에서 물었어요. 곧 있으면 이제 중도지들도 묻니다. 제목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 홍익인간 인성교육. 이런 개새끼가 무슨 홍익인간이야. 잡놈이죠. 천박하고 잡놈이고 그 희한한 그 말을 하면서 그 지 따라다니는 애들 몇천 명을 꼬셔가지고 돈 받아먹고 살아가고 지가 도사라 그러는 놈인데 이런 게 어떻게 도사야. 이런 놈도 나중에 돌 맞아 죽어야 돼. 응? 이걸 따라다니며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개적으로 우리의 정치적인 멘토다 하고 해버렸으니 지들이 국민들은 의심을 갖고 보고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제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행보라는 것을 네가 뭔데 임마 이걸 갑자기 의심이 나면은 국민들이 의심하면은 지가 김건희를 보호하려면은 이런 방송을 갖다 엇거리에다 안 시켜야 되는 것이죠. 김건희가 정상적인 여자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건희는 아직도 유튜브를 본다니까 그 의의를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유튜브를 봐도 뭐 진짜 철학자들 강의를 듣든가 진짜 역사학자 강의를 듣든가 하는데 이런 주술이 끼고 미신을 갖다가 발표하고 지가 그냥 스승이라고 그러고 지가 도사라는 것을 갖다가 듣고 저 도사님이 멘트로 한 김건희가 윤석열의 손을 잡고 도사님한테 가서 무릎 꿇게 하고 엎드려 절하고 가르침을 받고 온 것들인데 이게 국민들한테 심각하다는 거죠. 어제 김건희 여사의 행보라는 그 동영상 업데이트한 이 천공이란 잡것이 영어 특별과외를 받아라. 세계의 영부인과 사귀라. 역대 대통령 부인을 만났으면 이제 장관 부인들을 만나라. 누가 뭐라 하든 네 갈 길을 가라. 천공이 멀찍해. 김건희가 잘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영부인 인사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게 조용한 내조다. 개소리하고 있어. 그게 조용한 내조다. 어디다가 도대체 김건희가 폭탄을 던졌나? 여사님이 폭탄을 던졌나?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은 없는 걸로 치자고 하면 말이 되냐? 내명부는 있는 것이다. 아유 진짜 내명부 나오니까 민비 생각나죠? 엄연히 같이 살아야 할 부부인데 이런 걸 프레임시키면 어떻게 하냐? 부부가 내조를 해야 한다. 대통령 부인은 외롭다. 나는 안 외롭다고 생각하는데
할 짓이 얼마나 많을까? 개새끼하고 고양이 새끼 7명의 자식을 키워야 되고, 내가 7명이라 그랬어요. 7마리가 아니라. 맨날 유튜브 봐야 되고,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오면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나보고 침을 질질 흘리며 따라다니는 개돼지들이 더 널까를 봐야 되고, 망상과 상상에 사는 거다. 대통령 부인들은 외롭다. 대통령 부인들끼리 소통을 해야 된다. 윤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세계 정상들과 악수를 하고 오지 않는가? 뭘 나가서 이 새끼야. 한 명도 안 나갔어 이 새끼야. 한 번도 안 나갔어 아직까지. 그 다음에 세계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전화는 부인이 해야 된다. 이런 거지 같은 놈입니다. 대통령 영부인들이 사적으로 전화하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완전히 미신을 믿는 것들이라니까. 부인이 직접 전화를 하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부인은 그 부인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이게 내조다. 이런 꼴값을 하고 있어 이것들. 어느 나라 세계 최초 인류 강대국인 영국도 아니 미국도, 과거 강대국인 영국도, 현재 강대국자는 중국도 이런 짓 안 하죠. 부인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돋보이게 자기 남편을 돋보이게 옆에서 걸어다니다 뿐이죠. 대우받는다는 뿐이죠. 이런 가히 새끼가 이런 말을 하니까 김건희가 뭣도 모르고 가서 고 심정민 추모식에 가서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쉽게 말해서 국군 통수권자인 줄 알고 연설을 하는 거야. 기가 차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응? 세계 대통령 부인은 세계 대통령 부인들하고 상대를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만일 내가 김건희가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 국민을 위해서. 그 민길이 서울대 그 경영전문대학은 전문 석사를 갖다가 수료한 게 아직도 영어를 못하냐? 바이든 만나서 바이든가 중얼중얼 하니까 We are married up 이러니까 really? 하고 난 받아쳤어요. 그게 영어냐? 이것들아 확 1년 이상 하면 김건희는 영어가 유창하게 할 사람이다. 1년 가지고 그리고 과외선생 붙이면 되지. 한 달에 수천만 원 과외선생. 그리고 미국 그 얼마나 인재들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 행정관으로 채용해가지고 과외 붙이면 되지. 언어도 배우라는 거다. 왜? 이제 김건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자리 그만둬도 김건희는 참 젊다.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부터 이 자리에 있을 때 특별 지도받는 영어 과외라도 해야 된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다 하고 나면 뭔가 세계사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세계를 위해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대통령 부인이 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그만두면 세계의 기구를 만들고 세계사를 갖다 써나갈 일을 하려면은 김건희가 지금 영어를 배워서 내조를 해야 된다. 와, 진짜 끝내주네. 응? 이 미친 것들이라니까. 저는 김건희를 정상인으로 안 봐요. 그 50년 인생사를 보면은 맨 위에 뭐 라스푸틴이라든가 마리 앙뚜아네트라든가 짠다르크라든가 민비를 다 예를 들었죠.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었죠? 민중혁명이 있었고 그 당시의 위정자들을 국민은 화형을 시키거나 단대를 붙이거나 암살을 하거나 그런다고. 김건희의 말로는 난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 같은 봉건제 국가가 아니니까 최소한 그 깜빵에 들어가서 50년, 100년, 500년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보고 TV의 말이 진리가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가시나가 대통령직을 하려고 그래. 대통령직이라는 헌법에 기초한 국민이 뽑은 것이고 영부인이라는 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한데 어떻게 액세서리가 본체가 돼가지고 대중 앞에서 호령을 하고 다니냔 말이야.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게 지금 김건희의 의도된 계획이고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개, 돼지, 늙은이들과 20대 남자 팬붕이들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고고TV의 말이 진리가 될 겁니다. 몇 년 지나보세요. 요새 고고TV가 진리가 된다가 엄청 많이 쓴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정치학적으로 봐도 라스푸틴을
이런 것을 보고 유경수 같이 행동하라. 또는 신사임당 갔다가를 이 침을 질질 흘리는 개돼지 늙은이를 보면은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